오늘 시장 복귀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두 가지 안건 다뤄볼 텐데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려웠죠.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소재민 JNC 투자자문 대표, 김호주 FNC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호주 대표님 방송에서 처음 뵀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난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 두 분이 어떤 안건 가져왔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재민 대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고요. 김호조 대표는 로봇 섹터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재민 대표 안건인데요. 다시 나온 버블론 속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망은 올라왔습니다. 네, 간밤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낙폭과 함께 기술주가 크게 밀려났습니다. AI 회의론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톱 크게 밀려났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16만 원 선이 붕괴됐고 SK하이닉스는 더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변압기 3대장도 모두 다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소재민 대표님, 이렇게 AI 회의론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산업 투자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어제 AMD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우려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AI가 정말 돈이 되는가? 사실 돈은 된다라는 건 다들 알지만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할 만큼인가? 약간 여기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잘 버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만큼까지 투자하면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혹은 이렇게까지 투자했는데 이거보다 덜 벌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시장을 계속 찍어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게 구글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구글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아마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구글이 또 한마디를 더한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AI의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답이 나오나? 막 이거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투자를 늘린다? 근데 수익성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지금 AMD든 엔비디아든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어쨌든 그 장비라던가 부품 이런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실적은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점점 이것도 따라 줄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들 때문에 실적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MD가 하락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핵심, 그러니까 미증시가 확실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이 정도면은 투자 더 늘려도 뭐 충분히 돈값 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뭐 시장 지수 올라가고 종목들 올라간다라 그래서 이게 정말 상승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뭔가 기준을 잡고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미국 기업의 그 주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라클이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하면 당연히 오라클입니다. 근데 오라클 쪽 계속 빠지고 있었죠. 만약에 오라클 같은 경우가 140불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낙폭이 크죠. 오라클의 주가 흐름이 바뀌어야 다시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140불을 이탈하지 않고 오라클의 주가가 한 3% 내지 4% 정도 강세를 보여주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이건 찐반등인데 앞으로 상승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시장 지수 반등을 보여주는데 오라클의 주가는 막 140불도 깨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그럼 결국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 오라클의 주가가 깨지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결국 약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국내 증시가 정말 더 힘있게 치고 올라가려면 결국 저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등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점으로 보면은 오라클이 150불 정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국내 증시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되는 거, 그럼 ESS, SOFC, 전력 설비, 원전 이런 쪽 애들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구글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구글 같은 경우가 60일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315불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도 315불 이탈했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140불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술적 반등으로 반짝 끝나고 다시 무너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하시면서 국내 증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위아래 지금 일단 하방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23,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고점 충분히 더 갱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한 22,80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500포인트까지도 이렇게 하락세를 단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증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럴 땐 여러분들이 시장 빠진다고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내 기업 투자를 할 때 미국 기업 오라클과 구글 주가 함께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함께 유심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봐야 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호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데이터 센터 공급량이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어떤 업종을 봐야 할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가 이제 작년서부터 굉장히 좀 화두가 된 상황이죠. 뭐 반도체나 뭐 AI 이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건립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데이터 센터는 이제 또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같이 만약에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전력 인프라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작년에 이제 조방원에 이어서 같이 이제 전력 인프라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서 에너지 자립이란 이런 절박한 과제에 좀 직면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이 AI 발전의 제약 요인이 이 단순히 이제 칩을 넘어서 이제는 전력과 변압기 이쪽이 이제 부족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변압기 또 노후화된 시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AI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올린다. 근데 데이터 센터만 올리는 것이 이제 답은 아니고 여기에서 전력 인프라까지도 좀 같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요. 뭐 머스크가 이제 이 테라와트급 전력을 위해서 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은 충분히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생겨도 다 소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력에 대한 전력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전력 쪽으로 본다면은 전력을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만들고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굉장히 뭐 좋은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올해 26년도에도 꼭 보면은 같이 올라갈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확보가 중요한 시대가 온 만큼 전력 인프라 쪽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재민 대표님, 앞서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업종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두산 피어셀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저는 지금 시장이 한 단계 더 위로 밸류업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커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커졌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ESS, 원전,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전력 설비, 네. SOFC인 분산 전원,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데이터 센터가 올라간다, 관심이 커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시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바람이지만 만약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시장의 조정폭이 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술주, 데이터 센터 안쪽의 종목들도 시장 지수를 따라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시장에서 치고 나오는 게 보통 정책 관련주나 정치 관련주 이런 쪽이 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는 SOFC 분산 전원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수소 관련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산업군은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원전은 없어서 안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현 정부가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보면 원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연결될 수 있는 게 수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정치권의 정책이라던가 뭐 공약 같은 거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등장했을 때 원전과 수소로 묶여서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두산퓨얼셀도 현 시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탑픽 종목 두산퓨얼셀로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과 수소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안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바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이번에는 김호조 대표가 가져왔는데요. 로봇 섹터인데요. 안건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철소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판도 바뀌나 올라왔는데요. 포스코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물류 사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데 이곳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김호준 대표님,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로봇 시장의 판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도 현재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빠지는 흐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기술주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물론 우리 시장 지수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 자체도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단기 조정으로만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로봇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명령을 입력하면은 움직였다라는 그런 기계였다면 지금 현재는 AI라는 두뇌를 장착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움직이는 그런 이 피지컬 AI 단계까지도 현재 진화가 굉장히 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까지도 좀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로봇에 대한 수가 인구수보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이제 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투입은 굉장히 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 기업들의 필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 로봇에 대한 이 밀도 전 세계적으로 로봇 밀도 1위가 거의 우리나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강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재 로봇에 대한 부분이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또 실외 보도로 뭐 배송도 하고 또 순찰 업무도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정밀 제어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즉 기업들이 로봇을 들여온다라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추후에 뭐 이걸로 인해서 노동력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 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도 뭐 오후장으로 좀 넘어오면서는 좀 로봇 후발주자들에 대한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가 아니라 뭐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로봇에 대한 로봇 섹터 자체가 좀 많이 순환매를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을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빠지고 그런 흐름이 나왔더라도 현재는 로봇 쪽에서는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 인건비란 또 생산 능력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에 대한 가속화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의 구간을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봐야 한다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소재민 대표님께 여쭤볼 텐데요. 피지컬 AI 핵심 산업이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은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로봇 산업 이거 나중에 로봇 산업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네.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라고 분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AI 반도체 쪽과 로봇 굉장히 둘 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성적표죠.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고 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미래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끌어다 지금 쓰고 있는 느낌이 네. 강하죠.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건 그냥 로봇이라는 뭐 저 로봇 사업해요 하면 막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봇은 미래의 먹거리니까 로봇 관련주를 가치 투자로 중장기로 끌고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쪽 약간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네. 센서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 이쪽이 압도적이거든요. 원자재 같은 로봇의 또 핵심 원자재로 분류되는 건 또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 구동 부품들이라던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실적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로봇의 팔다리 움직이는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로봇의 구동에 도움이 되는 얘네가 지금 구동하는데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래.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품을 만드는 것 일본 애들이 더 기술력이 좋다던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로봇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미래의 가치를 좀 선반영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냥 버티겠다, 버티기 모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장기 투자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이제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뭐 뻔한 얘기긴 하죠. 근데 이렇게 옥석 가리는 거 말고 그냥 우리나라가 로봇 분야에서 좀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을 공략해서 중장기 투자로 간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하겠죠. 지금까지의 로봇 관련주들 움직이는 것들 보면 대부분 다 부품, 구동 쪽에 관련된 거였어요. 네. 근데 사실 옛날부터 로봇은 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로봇에 관심이 커졌던 이유는 결국 AI가 접목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접목되는 로봇이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와 대박이다라고 한 거지. 그냥 로봇 팔다리 움직인다고 로봇이 대박이다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결국 AI를 인식한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하면 중요한 건 또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하고 판단하는 이 능력이 핵심이죠. 그럼 인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면 결국 로봇에도 눈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센서 이런 쪽인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이런 기업들 보면 이미 카메라 모듈 기술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인 탑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납품을 하고 있고 테슬라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다 진출을 해 있거든요. 결국 이러면은 카메라 모듈 쪽은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하고도 연관되는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로봇 시장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미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은 더 잘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 통합 이런 쪽도 우리나라 로봇 쪽에 강하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을 로봇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로봇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카메라 모듈이나 이 시스템 관련주까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호준 대표님,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주 안에서도 선별적 흐름이 나타나고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탑픽 좀 꼽아볼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제 자율주행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이쪽으로 T 로보틱스, 네,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로봇 자체가 이제 좀 표준을 좀 완전히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이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로봇의 대중화 자체가 이제 시대의 정점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로봇 쪽이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쪽으로 좀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T-로보틱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고진공 로봇 기술력을 이제 보유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의 이제 핵심인 진공 환경에서 정밀 제어가 가능한 그런 로봇을 이 글로벌 대기업에 이미 좀 독점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에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 경쟁이 계속해서 좀 가속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 공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환경에서 작동하는 이 고난도 로봇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율주행 이 물류 로봇, 이 AMR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T 로보틱스 자체가 이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엔진 그리고 또 여기에 대규모 군집 제어 기술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이 물류 시스템을 좀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북미 쪽으로도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좀 반영된다면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아질 걸로 일단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섹터 더 계속 잘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 포인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추후에 나오는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영업이익으로 올라가면서 또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장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 로봇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침체화되어 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작년서부터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올해에는 그 관심이 충분히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점이 31,700원인데 지금 현재 다소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단기적인 조정 관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 T로보틱스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섹터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방송하면서 알게 됐는데 두 분 오늘 커플룩이었습니다. 그만큼 캐비가 잘 발휘가 됐는데요.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